안녕하세요. NR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네, 어느덧 8월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추홀구의 2021년 상반기 의정 활동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NRB 초대석에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모시고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추홀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인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42만 미추홀구민 여러분,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대 미추홀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빠른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 전체가 바쁘게 지냈다는 생각입니다. 당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가 초대의 미추홀구청장이 된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김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골목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골목은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기초단위 지방정부가 존립해야 될 이유이고요. 구청장과 공직사회와 주민 여러분들이 일체가 되어 지난 3년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의욕과 에너지가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현장에서 뛰고 싶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일할 겁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도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미추홀구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미추홀구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4월 말부터 인천대 젠블퍼 캠퍼스 예체능관에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은 다 완료가 됐고 고3 학생들이라든지 50대 이상들을 지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 미추홀구 주민 70% 이상을 접종한다는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도 잘 아다시피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 거짓말 강사로 인해 가지고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초로 워크스루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갖고 무사히 마쳤고요. 지금 현재 한 25건의 워크스루 방식으로 3만여 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1년 이제 코로나 위기 관리 대상 공모대회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5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 초등학교에 6학년 학생이 저녁 7시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9시에 또 그 학교 학생이 확진이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23시 30분부터 그 학교 학생들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검사가 완료가 됐는데 55명의 검사 중에서 21명이 확진이 났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잘했다. 만약에 그걸 저희들이 초기에 확인하지 못했으면 엄청난 지역 확산이 발생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밤을 새워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확산세가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행정을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저희들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행정을 믿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염려했었는데요. 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민선 7기 지난 3년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골목을 얘기했고요. 우리 구정 슬로건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골목 복지, 따뜻한 골목 경제가 우리 미추홀구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전한 마을이라든지 여성들이 행복한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골목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그러기 위해서는 CCTV도 많이 설치했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NH100 나트륨 등에서 LED 등으로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빛 골목 기획단을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을 기획을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하는 그런 모범들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26개의 골목길들을 이제 조성을 했고요. 좀 부끄럽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도 몇 개 받았습니다. 2021년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도 받았고요.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인천시 국정평가 시책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골목골목이 행복한 것들이 바로 미추홀구의 비전이고 미래고 그렇게 했을 때 미추홀구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골목복지, 따뜻한 골목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구청장이 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 구청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골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 골목을 중심으로 추진된 많은 사업들이 잘 된 이후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었고 그렇죠. 또 진정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추홀구의 골키퍼 제도가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골목을 강조하다 보니까 골목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라고 저는 고민을 했어요. 구청장도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아닙니다. 골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골목에 계시는 슈퍼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미추홀구에 1,100명의 공무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들이 그 모든 사회 안전망들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바로 골목에 계신 분들을 모셨던 거죠. 통장님들이라든지 수도검침원, 가스검침원, 골목 슈퍼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들 그런 분들이 바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바로 골목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작년만 해도 2,288세대에 약 3,029명의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을 저희들이 골키퍼, 골목을 지키는 키퍼라고 해서 골키퍼 제도로 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줄과 날줄의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돗자리는 시줄과 날줄의 조화로 아름다운 돗자리가 나오듯이 제도와 법률을 통한 우리 행정 조직과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참여의 시줄들이 날줄과 시줄의 조화가 있으면 우리 골목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미추홀구의 행정이 바로 제도와 행정과 법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 조직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조직으로 시줄과 날줄의 조화로서 우리 미추홀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골키퍼 제도입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 골키퍼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제 남은 1년도 정말 바쁘게 보내실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추홀구가 도시재생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또 들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공약을 제가 한 57건, 그 다음 세부과제 150건을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120건 정도가 완료되고 한 80% 정도가 추진됐고요. 사람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도시에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중심이었고 7, 80년대만 해도 인천 최고의 도시가 우리 미추홀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낡은 느낌이 되고 원도심이 되고 구도심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 도시 재생의 망치 소리가 우리 미추홀구에서 많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갖고 원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려봅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소중한 자산들을 또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숭이동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만들었던 예윤석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갖고 1층은 경로당, 2층, 3층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비룡공감 2080 사업을 진행되는 용현도 이동 같은 경우는 온천장 그 모텔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또한 그걸 도시재생
커뮤니티 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현 일사동 같은 경우는 아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픈 마을인데 거기에 보면 80년대 목욕탕이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저희들이 매입해 갖고 그걸 잘 이렇게 리모델링 해 갖고 주민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뭐 주민 도서관, 그다음 주민 체육 시설로 지금 활용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이 필요한 곳에는 가감하게 재생을, 그리고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가감하게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미추홀구의 부활, 도시 재생의 부활에 북소리를 한번 울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앞서 목욕탕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자리,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무려 7,600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시고 또 네. 상도 받으셨어요. 네, 상도 받았습니다. 네, 7,600개라고 하니까 상상이 좀 잘 안 되는데 음.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할 수 있었나요? 제가 항상 이게 중요하게 골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미추홀구 예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일 예산으로서 가장 큰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이 무려 30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 300억에 보면 150억이 국비입니다. 75억이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 75억만 만들면 22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7,600개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 괜찮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 75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어오면 그 어르신들은 그 돈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바로 골목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르신들 일자리 생기고 또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작년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 관련 노인 관련돼서 대상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 산업 그 발전의 역군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 어르신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에 용돈을 채워주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 때문에 계속 걷고 움직이고 하면 건강도 또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재운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흥업소, 변종 유흥업소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작년에 이제 10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공간들을 만들어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제 오아시스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오아시스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분들을 또 찾아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형 커뮤니티형 오아시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통신 판매업 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 우리 미추홀구에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이 약 5,400명이었고 올해 지금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6,100명. 그런데 오늘 제가 NIB 방송을 나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 6,700명의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이 코로나 기간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보면 영화공간 주안도 있고요. 미디어 센터도 있고 콘텐츠 지원 센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출이 한 달에 10만 원만 늘면 1년이면 미추홀구에 8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들면 806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신 판매업에 최선을 다해갖고 우리 통신 판매업 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요. 뭐 공장을 만들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통신 판매업 같은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갖고 우리 미추홀구의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작년에 일자리를 17,485개를 만들어갖고 일자리 관련돼서 저희들 또 상을 받았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잘 만드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일자리형 오아시스와 커뮤니티형 오아시스를 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로 만들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오아시스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자세히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아시스를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복합형 오아시스는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로 복합형 오아시스를 만들고요. 커뮤니티형 오아시스는 지금 현재 뭐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커뮤니티형 오아시스를 만드는데 저 보니까 19개 정도 이제 오아시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어디를 얘기를 하면 방송이니까 뭐 하지만 용현동에 있는 그 공원 앞에 있는 미용실이라든지 그다음 수봉공원 옆에 있는 뭐 그 카페라든지 공방 그렇게 19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 시설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오셔갖고 하소연하는 장소도 되고요. 또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우리 골키퍼 제도의 어떤 아지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벤치형 오아시스를 해가지고 이제 걷고 싶은 길을 가다가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형 오아시스를 준비하는데 연말까지 한 50개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미출고 하면 수봉공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수봉공원도 좀 궁금하고요. 또 요즘 걷고 싶은 길을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수봉공원을 얘기할 때 우리 주민들이 대박이란 말을 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많이 공부했고요. 수봉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추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추억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자연환경과 그리고 최첨단 야간 경관이 조화가 돼 갖고 참 많은 주민들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구청장이 돼서 이제 그 미추홀구를 이렇게 다녔는데 용현오동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S자 녹지축을 통해서 오는데 단절이 돼 있더라고. 인하대역까지는 숲길이 참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숭유까지는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임 박우섭 청장님 때 산림청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시비가 5억이 내려와 있고 구비가 5억이 내려와 있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이 모자라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때 40억을 확보해 갖고 숲길을 수인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숭유역까지 연결된 길이 주인공원을 통해서 수봉산으로 가고 그다음 수봉산을 통해서 이제 성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비를 받아갖고 수봉산 쪽에 예산을 들여갖고 야간 경관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외지에서도 찾아오십니다. 근데 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우리가 멈췄는데 다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야간 경관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너무 이렇게 저기 정문 쪽으로 오다 보니까 주차난 문제가 생기는데 인하순대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 망배단 쪽으로 오셔도 되고 그다음 도화독 쪽으로 해가지고 수봉 도서관 쪽으로 올라오셔도 되고 17번 종점 쪽으로 오셔도 되니까 거기 길을 날아서 이렇게 오신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수봉산을 교통 문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추홀구에서는 또 유독 공유 경제를 강조한 정책들이 또 많았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공유 냉장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이제 공유란 말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왔을 때 이걸 예전 같은 경우는 옆집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또 그런 것들이 좀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는 게 공유 냉장고입니다. 내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는 거를 그 공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공유 냉장고 1호점, 2호점이 개설돼 있고요. 지금 3호점, 4호점이 곧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 공유 개념들이 좋으셔갖고 정말 필요한 만큼 갖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추홀구가 이제 나갈 또 방향 또 지향점을 봤을 때는 서로 여유가 있는 것은 서로 이제 돌려주고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는 미추홀구가 우리 미래의 어떤 미추홀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각 동마다 공유 냉장고 설치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보신 분들 혹시 미추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미추홀구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공유 냉장고와 같은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미추홀구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미추홀구 2018년도 자산이 1조 2,628억, 2020년도에는 1조 4,800억, 공무원 수는 1,1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확보한 국시비는 1,642억 원, 우리 구 예산 또 5,600억에서 약 8,000억으로 2,0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는 41만 주민의 행복을 위하는 구청장이지만 1,200명의 직원과 산하센터까지 하면 2,000명의 직원들 그리고 8,000억의 예산을 움직이는 미추홀구의 CEO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 주민의 이익과 미추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꼭 드려봅니다. 미추홀 구청장이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생활은 오롯이 우리 미추홀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모든 지자체 단체장이 해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3년 전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장은 각종 정책과 사업 현장을 누비며 확인해야 되고 골목 구석을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맙게도 우리 미추홀구 공직자들이 이 골목 정치 철학과 정책의 행정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골목을 꾸미고 청소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골목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높은 빌딩과 인공호수, 철도가 아니어도 현 시대의 행정과 정책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가야 할지 주민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역시 민간의 훌륭한 호흡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 지으면서 손을 잡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골목마다 행복이 가득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